어느덧 연말 정말 완전히 끝입니다. 조금 느낌이 남다르다, 다른 때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독자님들은 연말에 어떻게 보냅니까? 저는 저만의 한 해 10대 뉴스를 늘 추려봅니다. 마지막에 원래 내가 뭐 했느냐, 우리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나와 부모님 그리고 애들 그리고 저 자신 어떤 일이 있었냐 점검해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또 섭섭한 일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리나라의 뭐 국제적인 이런 거에 뉴스 찾는 것도 재미있지만 내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것도 또 때로는 반성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한번 점을 찍고 가는 거죠. 그보다도 어쨌든 올해는 정말 일 많았습니다. 새삼 얘기하기도 뭐 다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진행형이고 정말 국가적 리더십 문제 같은 거라든가 경제에서 요동치는 거 하자면 끝도 없는데 어느새 한 해가 왔고, 사실 뭐 자연으로 들어가는 태양계 날짜로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걸피나 뭐 다르겠습니까? 또 저 하는 일도 저희도 보면은 오늘 출근했고 내일 토요일하고 하루 쉬고 저는 일요일 또 나옵니다. 당번조 절반, 저희 논설실에 절반은 나와서 또 사설 준비하는 거고 그 똑같은데, 그러나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짓고 가는, 구획을 끊고 간다는 게 자연 상태는 똑같지만 여기 넘어가면 여기는 충청도, 여기 가면 호남, 여기는 경상북도 이렇게 가는 선을 그런 우리가 나누어서 살듯이 날짜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문 뭐 나름대로 읽는다고 했지만 또 그렇게 보면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러네요. 자, 보실까요? 자, 31일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새해 그 특집을 지금 좀 미리 이렇게 낸 겁니다. 대변혁 시대 다시 시작이다 해서 우리 경제부장이 뭐 하나 썼습니다. 보통 연말이면 이제 편집국 데스크들이 국장 주재로 모여서 어떤 메시지, 신년 메시지를 던질까, 새해에는 어떤 쪽으로 한국경제신문 방향을 갈까, 뭐 이런 논의를 보통 하죠. 그런 측면에서 대변혁 시대 다시 시작이다 해서 63빌딩 위에서 전구 하나 켜놓고 일출의 모습을 형상을 낸 기획사진을 올렸습니다. 요 서울시내 한강이 밤샘이 보이고요. 한강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갑니다. 이쪽이 용산 쪽이고 이쪽이 노량진 쪽이군요. 대변혁 어떻게 진행되나, 새로 이제 리더십이 출현, 국제 질서 변화, 뉴 노멀 시대의 종언, 4차 산업혁명 선점 경제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고요. 동북아 질서 지각 변동이 예고돼 있다. 경제 불씨 살릴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충돌하니까 미, 중, 러 충돌하니까 오늘 큰 뉴스가 있었죠. 미국과 러시아가 신냉전 체제에 들어갔다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3주, 임기를 3주 남긴 오바마가 물러나면서 아주 대못 하나를 단단히 받고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은 좀 떡하다는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바마가 지난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가 해킹을 해서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같은 데 해킹하고 했다는 그걸 증거를 잡았다. 이래서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을 했고요. 아마 이 외교관은 형식적으로는 외교관이고 내용적으로는 정보기관 소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뭐 정보기관도 외교기관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외국인 무슨 계좌 같은 것도 조금 제재를 가했습니다. 월가에 그렇게 했고, 여기에 적극 대응해서 푸틴은 또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 학교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오바마 정부만 딱 이렇게 러시아를 제재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거기는 뭐 경제 제재, 돈 같은 거, 자산 동결, 그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러시아의 정보 기관의 그 건물 폐쇄령 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거래 정지, 그다음에 미국 내 러시아 개인들의 자산 압류 등등인데, 러시아도 간단치 않은 게 미국인 학교를 폐쇄를 시켰으니까 미국에 러시아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그냥 볼모 비슷하게 지금 된 겁니다. 올해 상품 특징, 비싸도 잘 팔린 올해 히트 상품, 비결은 프리미엄 가성비, 이런 제목이 되어 있고요. 오피스 빌딩 겨울 한파, 요즘 금리가 조금 들거리니까 수익률이 맞지 않아서 오피스 빌딩이 잘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리 오르자 매각 연기된 게 1조 원이치 물량이다. 이면 삼성 반도체 두뇌 13,000명이 집결하는 새 쌍둥이 빌딩, 경기도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27층짜리
요 빌딩 3개가 들어섰는데요. 2014년도에 1, 2동 들어섰고 이번에 3동이 완공되면서 내년 3동은 내년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아주 연구 삼성 반도체를 연구하는 두대 13,000명이 여기 모여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AI는 다소 진정 국면 의심신고 사흘째 주춤하다. 꽁꽁은 사랑의 온도탑 조금 예년만큼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3면 신냉전 친받는 미국과 러시아 물러나는 오바마가 러시아 제재라는 대못을 박았다. 푸틴과 트럼프 밀착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오바마 모든 미국은 러시아에 경각심 가져라 그러고 트럼프는 미국은 앞으로 가야 된다 해서 논란 확산을 막을 게 나섰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볼만하죠.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세계 경제 비관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 잘 나갑니다. 이번에 수출이 이번에 보니까 8.몇% 늘었다죠. 미국 경제는 탄탄하고요. 신흥국은 완만한 성장이다 해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 건지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지는 건지 일본에 있던 11월 일본 수출이 8.4% 성장했다는 겁니다. 한국도 수출은 회복됐다고. 요거는 뭐 고고한 아직 시차가 있는 한국의 빌딩 거래 찬바람 시차가 좀 있죠. 다음은 대변역 시대 다시 시작이다. 우리 일면에 나왔던 그 기획입니다. 몰락하는 기득권 정치 글로벌 신 리더십 열린다 한면 또 옆에 대변역 시대 이것도 오면 같은 겁니다. 국가 위기 대선 주자들 뭘 해주겠다 말고 고통 분담도 요구해라. 참 이거 고전적인 말인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절실하게 다가오네. 대선 주자들 전부 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당신 돈으로 해줄 거냐? 고통 분담을 요구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들 기본소득제 수도 이전 재벌 해체 온갖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변역 시대 정치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 대선 주자권에 대한 16명을 분류를 해봤더니 물론 이제 한국경제신문과 자유경제원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념 성향을 분석했더니 16명 중에 12명이 좌파고 4명이 중도더라. 제일 좌파는 심상정이고요. 그 다음 박원순, 문재인, 이재명 요까지가 완전 좌파고 중도는 박지원, 안희정, 김부겸, 유승민, 손학규, 안철수, 남경필, 원희룡이까지가 중도고 그 다음에 반기문부터가 중도 우파인데 이제 조금 요 점수가 그 좌우에 점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로 갈수록 좌성향이 강하고 요 점수가 높을수록 우성향인데 반기문이가 그 다음이고 오세훈, 김문수, 홍준표네요. 그래도 홍준표가 어쨌든 단연 점수 가장 높습니다. 7.88로 그러나 홍준표도 우파라기보다는 중도 우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야 불문 전체적으로 좌편향, 좌경향이 확실하게 나오네요. 요거는 펴놔놓고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1.1 정의당의 심상정부터 홍준표까지 7.88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자유주의자가 꼽은 내년 화두는 경제위기 회복이다 하는 옆에 설문조사 결과 하나 더 있고요. 정치면 새누리당 99명의 새누리당의 98명이 됐나요?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임명진 칼을 뽑았습니다. 칼 뽑은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친박 핵심들 당 떠나라. 이러니까 친박은 당 깨자는 거냐 했습니다. 친박 핵심이라 하면은 뭐 서청원이나 최경환이나 이정현이나 윤상현입니다. 최경환, 윤상현은 뭐 친박으로 유명하고 이정현도 역시 청와대에 있다 나서 당대표하고 서청원은 뭐 옛날부터 친박 연대까지 만들어서 겨냥했다. 그래서 1월 6일까지 탈당하라고 했습니다. 친박 이해 못하겠다 반발 그랬네요.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례대표로 갔는데 그 새로 보수 신당에 가서 회의 참석하고 거기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그러면 너가 그 의원직을 내놓고 나가거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김현아는 아니다. 나를 출당시켜줘라. 스스로 나가면 이 비례대표 배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출당 강제로 쫓아 보내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 사진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기가 새로 된 주성령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 여기는 우상호네요. 민주당 원내대표 여기는 이 누굽니까 정우택이군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여기는 갈라져 나간 새당의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첫 회당에서 1월 임시국회 열자 하는 얘기 있고요. 경제면 톱은 채소와 생선값이 껑충 뛰었다. 밥상 물가가 6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겨울에 뭐 계란값뿐만 아니라 지금 날씨가 이렇고 하니까 야채 그리고 채소, 과일, 뭐 생선까지 모두 참 간단치 않나 봅니다. 배추, 뭐 신선식품 지수가 6.5% 급등했다. 그러고 이러면 피부로 느끼는 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서비스 물가도 2.3% 올랐고 전체 물가는 1%지만 굉장히 체감 온도가 높아졌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거다. 물가 오르면 이게 참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걱정입니다. 쇠창살단 중국에서는 발견 즉시 처벌하겠다. 한중어업협정 타결했습니다. 좀 단호하게 뭐 말로만 해가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한번 본때를 보여야 이런 일이 건절되는 겁니다. 금융면은 6개 은행 부행장, 은행의 임원이라는 부행장들 승진자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상고 출신이 많고 평균 55세고 여신 전문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 부행장 별을 달았다고 합니다. 자, 국제면 보고 정리할까요? 중국의 천연가스 시장에서 찻주전자가 뜬다. 찻주전자를 하면 중소규모 민간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연가스 시장에서 스모그 대란에 석탄 대신에 청정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그래서 이런 에너지 시장의 판도 변화 그렇고요. 아마존은 물류창고 하늘에 띄운다고 합니다. 재밌죠? 아마존이 물류창고를 대형 비행선, 비행체 같은 데 띄워놓고 드론을 이용해서 여기 물건을 공급받아서 날라준다니까. 이렇다면 지상의 물류창고는 이제 없어집니까? 대형 비행선 공중에 떠다니다가 주문 들어오면 드론에 실어 배송하는 시대. 아마존이 정말 환상적인 시대에 앞서가네요. 비싼 투자해서 물류창고 수도권 주변에 많던데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나머니 빅딜 주도했다. 원래 글로벌 M&A 3조 6천억 달러 차이나머니였다 했고요. 라스베가스 호텔에 무료 주차했다는 게도 있고 중국이 보험사 투자 규제 강화도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도 시진핑 인맥 전진벤치. 시진핑이 곳곳에 정말 아주 약진을 하는데 10년 하고 중국의 10년 룰, 10년 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준다는 룰이 시진핑한테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2기 5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강성, 그러면 자기 사람 신기 심하네요. 여기는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 카운트다운 그랬습니다. 새해 맞이는 또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새해 맞이도 그 똑같은 해는 떠오르고 있지만 좀 다른 날이니까 또 한번 이래 내다보시고 좋은 설계도 세우고 각오도 다지고 약간 기울어진 좌편향된 우리 한국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 뭐 사회 전반적으로 기울어진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기울어진 걸 조금 바로잡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선에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1월 2일 나와서 또 쓰고 하면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룰, 좌편향된 그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합니다.